나는 앞만 보면 돼. 테슬라와 함께라면. 반갑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식적으로 시작하기까지 7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스틴에서는 곳곳에서 로보택시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특히 인상적인 영상입니다. 일반 주택가로 가서 고객을 픽업하거나 혹은 내려주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같은 경우 지정된 길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 안까지 들어간다는 모습이 벌써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같은 경우 좌회전하는 로보택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좌회전 깜빡이를 아주 일찌감치 넣는 또 주행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을 보게 되면 이제 살짝 앞으로 나가서 더욱더 나은 시야각을 확인하고 자동차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직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나간 사인을 보게 되면 Local Traffic Only라는 사인이었는데 이 역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도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특정 지역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모든 곳을 다 다닐 수 있는 능력을 벌써 확보했다는 걸 다시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도로 자체가 방금 쓰레기통도 앞쪽에 나와 있었고 구간 다양한 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콘을 피하기 위해서 약간 왼쪽으로 주행하는 사실상 사람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혹은 사람보다 더 부드러운 주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앞에서는 또 마치 손님을 태우거나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보택시 상황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스틴에서는 로보택시 목격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 로보택시가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오스틴 전역에서 로보택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아주 흥미로운 점이 존재합니다. 웨이모는 2017년부터 피닉스에서 무인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웨이모는 무인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지 8년이나 되었는데 현재 오스틴에서 서비스 지역이 오스틴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 현재 테스팅 단계이지만 서비스 지역을 보게 되면 오스틴 메트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스틴과 오스틴 메트로 단어 하나 차이지만 그 면적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화면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오스틴이고 오스틴 메트로 같은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길이로 봤을 때 약 3배의 차이가 나게 되고 면적은 길이의 제곱이기 때문에 오스틴 메트로와 오스틴의 차이는 거진 9배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테스팅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8년간 무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한 웨이모보다 9배 더 큰 면적을 시작부터 커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이 얼마나 손쉽게 일반화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테스팅 단계에서 이 정도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은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고 몇 달만 지난다 하더라도 지금의 9배의 차이가 90배, 900배 이상으로 손쉽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블룸버그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표를 보게 되면 테슬라, 웨이모, 우버, 리프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살펴봤던 리서치에서는 웨이모, 우버, 리프트를 비교하였는데 여기에 테슬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테슬라와 웨이모 같은 경우 무인 로보택시를 제공하지만 우버와 리프트 같은 경우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이 4개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직접 자동차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 밖에 플랫폼 같은 경우 모든 기업이 각자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역시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나 중요한 점이 얼마나 많은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 블룸버그에서는 약 2200만 마일 정도로 추산을 하였고 테슬라는 공식 자료를 통해서 30억 마일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벌써 밝혔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역시 며칠 전 제가 따로 조사한 내용을 공개하며 웨이모와 테슬라의 주행 데이터 차이가 280배 난다라고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블룸버그 수치 같은 경우 웨이모가 공개하였던 자율주행 시간의 평균 시속을 다르게 가정하였거나 혹은 웨이모로부터 추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수치상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00배이든 200배이든 중요한 건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순간부터 게임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웨이모는 201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로보택시 차량이 1,500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0대 2지만 2026년도가 되면은 테슬라는 로보택시가 35,000대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블룸버그에선 예상하고 있으며, 웨이모 같은 경우 지금 지난 7년간 운영하고 1,500대를 확대했기 때문에 2026년도에 2,000대가 된다라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공격적인 가정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35,000대의 모델 Y 만드는 거는 사실 일도 아니죠. 로보택시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고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2026년 35,000대가 아니라 10만 대 단위의 로보택시가 주행하는 거 역시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는 자율주행이 가능한지, 그 밖에 직접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내부적으로 수직 통합했는지, 바로 그 차이가 로보택시 시장의 승자를 판가름하는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 혁신의 키워드 중 하나가 속도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화된 자율주행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였지만, 일반화된 자율주행이 시작되자마자 웨이모와 비교해보면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속도로 로보택시의 숫자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 밖에 두 번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100만 마일을 주행할 때마다 무려 3.9회의 충돌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항상 이런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통계를 볼 때마다 수치가 너무 높아서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미국에서는 연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4만 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는 사람은 매년 250만 명입니다. 이 수치 자체가 정말 높아도 너무 높은데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다는 것은 비극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로 벌써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총기가 없기 때문에 만약 주변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꽤나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총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총소리를 처음 듣고 혹은 주변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다는 말을 처음 들으면 한국인들은 깜짝 놀라서 주변 미국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큰일 아니냐? 그러면 미국인들은 우리가 맞을 확률은 낮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답변을 할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자동차 사고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분명 안 좋은 일이지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웨이모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100만 마일당 발생하는 사고는 1.16회로 줄어들게 됩니다. 3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웨이모가 아니라 테슬라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100만 마일당 일어나는 사고가 0.15회로 웨이모 비교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는 2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연간 4만 명이 미국에서만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다고 했는데, 만약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모두에게 적용이 되게 된다면 이 4만 명의 사망자는 1,5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3만 8천 명 이상의 사람이 미국에서만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바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 지금 영상은 중국에서의 FSD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 지하 500m의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500m에서도 FSD만 켜니까 알아서 잘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FSD가 참 뛰어나다라는 생각도 들고, 중국 데이터로 트레이닝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주행 능력을 학습하니 주행 능력의 일반성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보링 컴퍼니였습니다. 보링 컴퍼니 역시 일론 머스크가 만든 기업 중 하나이고, 벌써 라스베가스에서는 보링 컴퍼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링 컴퍼니를 이용하게 되면은 지상의 교통 체증 없이 원하는 곳까지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보링 컴퍼니를 만든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도시의 구조를 보게 되면 1층 건물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3층, 4층 혹은 몇십 층까지 올라가는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위해서 출퇴근 시간에 도심으로 움직이게 되죠. 도심의 구조 자체는 3차원인데 도심으로 출퇴근하기 위한 길은 대부분 2차원입니다. 고가도로가 있는 경우 2개의 층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지상의 도로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3차원에 모여서 일을 하는데 교통수단은 2차원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교통체증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터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하에서도 여러 개의 레이어를 쌓아서 3차원의 이동 수단을 만들게 된다면 교통체증이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보링 컴퍼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경우 비용에 대해서 걱정하기도 하지만 보링 컴퍼니는 벌써 아주 효율적인 비용으로 터널을 만들 수 있음을 검증하였습니다. 그 밖에 많이 하는 걱정이 만약 지진이 발생한다면 이거 다 무너져서 큰일 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지상보다 터널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 이유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집안 전체가 터널을 둘러싸고 있는 터널 주변 지방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지진이 터널에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는 아주 미미하게 됩니다.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큰 피해를 입는 이유가 지상 구조물이 기초와 상부 구조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지방과 상대적으로 독립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터널 같은 경우 지방과 거의 똑같이 움직여서 상대적인 흔들림 자체가 지상보다 훨씬 더 적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큰 피해를 입는 이유 자체가 표면파가 지표면 근처에서 강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하로 가면 갈수록 표면파의 세기가 급격히 줄어들고 실제 움직임 자체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터널이 존재한다면 지하 터널을 찾아서 내려가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보링 컴퍼니를 만든 이유 자체가 도심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자율주행 역시 고려가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바로 보링 컴퍼니에서 만드는 터널에서 자율주행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방금 보신 영상처럼 지하 터널에서도 FSD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 밖에 조금 아쉬운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스웨덴은 테슬라가 감독형 FSD를 스웨덴에서 테스트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스웨덴이 자국 기업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서 테슬라의 FSD 테스트까지 함께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 볼보가 설립된 국가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 때문에 바쁘다면 볼보 정도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볼보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국의 지리 자동차입니다. 볼보가 설립은 스웨덴에서 되었지만 지리 자동차가 볼보를 인수한 지가 상당히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볼보라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 역시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소식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스웨덴에서는 테슬라 FSD 테스트를 거부하였지만 노르웨이에서는 모델 X가 FSD를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각 국가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태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네덜란드에서 승인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 전역에서 자율주행을 허가받을 계획이다라는 내용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각 국가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율주행을 태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나고 있지만 지금 시작되고 있는 오스틴의 로보택시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자율주행은 국가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거대한 물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하는 나라는 이 서비스 덕분에 엄청난 GDP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운송수단의 자동화, 물류의 자동화가 가져오는 시너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이 직접 무언가를 운반할 때 드는 비용 혹은 그 시간이 병목이 되어서 비즈니스를 확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로보택시는 이 병목 자체를 제거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속도의 차이가 나게 되고 이 속도의 차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로보택시가 존재하는 국가와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격차는 걷잡을 수 없게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국가에서는 테스트를 시작했다, 어떤 국가에서는 테스트를 허가받지 못했다라는 게 하나의 뉴스거리가 되지만 오스틴에서 로보택시가 성공함과 함께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로보택시를 받아들이고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키워나가는가 혹은 세국 정책을 펼치며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뒤처지는가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 밖에 6인승 모델 Y가 출시된다라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테슬라 펌웨어 내부 코드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가 텍사스 드론 촬영을 해주시는 조 태그마이어 씨를 통해서 사이버 트럭과 사이버 캡의 캐스팅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이미지에서 왼쪽에 나오는 게 사이버 트럭 캐스팅이고 오른쪽이 사이버 캡 캐스팅입니다. 사이버캣과 저가형 모델이 똑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 저가형 모델과 사이버캡 역시 예정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이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테슬라가 디테일에 아주 강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뒷좌석 스크린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도착 예정 시간이 얼마인지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보통 뒷좌석에 애들이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 도착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제는 화면만 보게 되면은 언제 도착하는지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사소하지만 퀄리티의 차이를 만드는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번 신규 FSD 업데이트 이후로 긴급 차량이 도로에서 목격되었을 때 여기에 적절히 반응하는 FSD 역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응급 차량의 시각적 이미지와 사운드를 모두 활용하여서 긴급 차량이 먼저 갈 수 있도록 도로 가쪽으로 움직이고, 차량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주행을 재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현재 1월에서 5월까지 테슬라의 판매량을 보게 되면 20만 위안 이상 모델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2위 차량과 거진 2배 가까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에서 테슬라의 대부분의 판매량은 분기 마지막 달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지난 모델 Y 업그레이드 이후로 푸시 웨이브가 다시 강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번 6월 같은 경우 특히 판매량이 중국 내에서도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료는 5월 달까지만 포함하고 있는데 6월 자료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테슬라와 2등의 차이는 2배 이상이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테슬라와 함께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곳에서